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7시 40분입니다.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실적 덕분에 세계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엔비디아 실적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전부 다 기다리던 빅 이벤트였죠. 모두가 큰 기대를 하던 이벤트였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덕분에 세계 증시가 상승을 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그래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하락한 건 아니죠, 그죠? 또 다시 상승을 하긴 했죠. 물론 이제 상승 타이밍을 또 다시 조금 좀 놓치는 그런 모습이긴 하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상승 마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상승 마감한 것은 무엇이다? 이건 일단 더 이상 하락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이 일단 조금씩 일단 증명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건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심합니다. 미국 주식은 엄청 강하고요. 이 특정 나라 주식들은 좀 약한 게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해서 소외되고 있는 코스닥이 강할 거다. 그거는 일단 또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오늘 코스닥이 미국 증시는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 분위기 좋았으니 하락은 안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코스닥이 탄력적으로 상승한다. 그걸 또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근데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 나 더 이상 하락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떤 하방 경직성 정도는 좀 확인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애매한 상황 지속인 것 같아요. 이 탄력적으로 상승이 뭐가 막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할 생각도 없고 답답한 겁니다. 차별화 지속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강한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매수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약한 친구들, 소외되는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락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방 베팅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인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은 여러 가지 몇 개 경제 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표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입찰이라든가 단기물 국채 입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지표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미국 제조업 근간인 필리 제조업 지표가 예상 밖 급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단 이런 게 있었다 알아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금리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잔잔한 좀 우려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여전합니다.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잔잔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대로다. 그래서 여전히 좀 고금리 부담이 조금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단 주식 시장은 일단 좋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봤고 그리고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은 시장 예상 상회라고 나와 있죠. 이건 응찰률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응찰률은 2.35배로 직전 입찰 때 2.44배보다 낮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안 사줬다 이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젯밤 실제로 채권 시장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30년물 선물 30분봉입니다. 채권 입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됐었죠. 뉴욕 유가 ICBM까지 등장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 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었어요. 이것도 잔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랐다라고 나와 있고요.
금 가격도 안전자산 선호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식시장은 상승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상승했다. 일단 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슈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근데 뭐 특별히 뭐 새로운 내용 이런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주식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안 빠지겠다. 하방 경직성 확인했으니 하락 시세가 민감하잖아요, 그죠? 상승은 좀 둔감하고 하락의 타이밍도 또 놓친 겁니다. 하락의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좋다. 미국 증시 좋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렸고 뭐 유럽 증시도 올랐었죠. 좀 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이렇게 상승 마감, 그죠? 박스권 하단 자리, 불안불안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죠? 불안불안한 자리였는데 결국 안 빠지고 있다. 박스권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권이죠. 오늘 아마 박스권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일본 증시, 그죠? 좀 전에 보셨던 독일 증시와 비슷하게 단기간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 자리잖아요. 아마 버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젯밤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달러가 107이 중요한 자리죠. 다시 107에 터치했습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자리를 넘어선 건 아닙니다. 여기 달러 인덱스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아직 이제 중요한 저항에 탁 걸쳐 있는 거지 이게 돌파 한착한 것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어젯밤은 이제 재차 이렇게 올랐다라는 모습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N자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어떤 장기적인 박스권을 상단을 지금 이제 돌파 한착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고 이렇게 되면 당분간 달러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고금리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흥국 증시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는 또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달러 강세가 뭐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만약에 107레벨까지 돌파 한착해서 목표치가 위쪽으로 열린다면 그것은 조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젯밤 환율을 보시면 다시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400원이 됐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성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한국 증시는 사실 그렇게 뭐 강한 대장은 아니니까 신흥국 증시다 보니까 참 고려할 게 많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강하다. 코스닥은 소외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를 하실 거면 강한 친구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고민 정도는 좀 필요하겠다고요. 고금리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달러가 이렇게 강해버리면은 일부 신흥국들은 또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달러 강세를 핑계로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강하다. 그게 일단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계속 정석적인 전략이 될 거고 아직까지 뭐 하방, 뭐 아래쪽으로 꺾인다 이런 걸 생각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 주식시장 내용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30분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어젯밤 거래됐던 영역은 요 정도 영역이죠. 어젯밤 장 초반에 훅 빠졌다가 결과적으로 2500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요 며칠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2500을 어젯밤에 장 초반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사실 뭐 탄력적인 그런 매수세를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일단 어젯밤에 한 번 더 지지력을 확인했다가 안 빠지고 여기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난번에 어떤 저항 자리를 돌파 한착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진한 오렌지색 선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를 이제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젯밤은 안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진한 오렌지색 선을 넘지 못하다가 저항이었잖아요. 저항. 근데 어젯밤은 뭐다? 돌파 안착을 시도했는데 장 초반에 밀리고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장중에 안착을 했으니까 이거 뭐다?
아, 5일선을 안착했구나. 5일선 안착은 뭐죠? 5일선 안착은 조정 끝내고 이제 그래도 좀 올라가겠다. 나 더 이상 빠지진 않겠다. 뭐 그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스닥 더 이상 이제 빠질 생각은 없고 이제 뭐 몇 거래일째 바닥은 확인했으니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갖고 추세선이 그 제가 그어놨던 게 지금 하나가 지금 사라진 네. 제가 그 전에 그어놨던 추세선이 하나가 지금 여기선 안 보이는데 상승 목표치가 한번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4, 5% 이상 좀 더 목표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위에 있는 선은 아니고요. 이 중간에 선이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컴퓨터로 녹화할 때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 보여드렸는데 S&P도 비슷합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뭐 S&P는 이게 종가상으로 봐도 일봉상으로 가볍게 봐도 여기가 직전 고점이잖아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깨지도 않았습니다. 종가상으로 한번 살짝 깼었지만은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S&P 매우 강합니다. 그죠? 예, 이런 모습들 다 봤고 그래서 조정 끝나고 잘 올라간다. 만약에 하락 전환하고 싶었을 거면은 어젯밤이 기회였습니다. 조정 심화 혹은 뭐 하락 전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젯밤이 중요했는데 어젯밤에 탄력적으로 오르진 못했으나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하고 재차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일단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미국 주식은 역시 튼튼하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볼 건데요. 30년물 국채 선물 30분봉인데요. 일단 뭐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분명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눌림시 매수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 30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 오면 항상 반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뭐 바닥 자리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계속 바닥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상승할 타이밍은 많이 놓치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 선까지 빠지는 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눌림시 매수라고 보긴 봅니다만은 문제는 여기서 더 빠진다. 이 정도 밑에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재차 금리가 더 오르겠다. 재차 채권이 더 하락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채권 매집 이 정도 가격대에선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달러 인덱스는 봤었죠? 이건 유로화입니다. 달러 인덱스 뒤집으면 유로화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유로화가 급락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유로화는 그렇네요. 유로화 차트로 보시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예. 달러의 추세적인 강세가 달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유로화도 그죠? 유로화도 이렇게 출렁출렁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이 붕괴되고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달러 초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흥국 증시는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경계. 아직은 근데 괜찮습니다. 뭐 미국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래서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아직은 아시아 증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코스피 강하고 삼성전자 강하고 그래도 강한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뭐 오늘부터 해갖고 오늘 낮에 아시아 증시가 문을 열었는데 흐름이 영 부진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달러 강세로 인한 그런 불안감이 아시아 증시에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다 봤고요.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 달러 강세의 원인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이렇게 원자재들은 조금 평상시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통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국제유가나 금값은 하락하기 마련인데 어젯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금값은 상승했다. 요겁니다. 금값 30분봉. 이거는 국제유가 1봉. 예.
대신에 뭐 구리 같은 거는 뭐 위험 자산에 해당하니까 조금 뭐 더 떨어졌네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이 구리 가격 같은 거는 오늘 빨리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싶습니다. 눌림시 매수를 아직까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 상승 탄력이 너무 둔화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훅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아침 7시 55분 이 시간까지는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눌림시 매수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봅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훅 꺾일 수도 있다. 경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금까지 하락이 굉장히 가팔랐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와야 버티는 건데 반등이 약했다, 그죠? 반등이 약했으면 어떻게 된다? N자로 이렇게 또 빠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구리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곤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다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일단 아직까지는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의 부담을 느끼는 뭐 그런 직접적인 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죠. 하여튼 근데 아직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하여튼 눌림시 매수 전략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눌림시 매수.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아직 단기 바닥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5분봉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러한 매수세를 확인해주면 이제 눌림시 매수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코스닥의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독주도 계속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삼성전자는 눌림시 매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걸 참 안 봤네요. 그죠? 어제 엔비디아 올랐다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잠깐 보시자면은 순서가 좀 오늘 바뀌었네요. 엔비디아 뭐 보시다시피 특별한 문제 없죠? 예, 좋은 실적 발표해서 장중에 들썩들썩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국 상승 마감이다. 음봉이 나오긴 해서 뭐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일단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아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별로 나쁘지 않고요. 괜찮고요. 변동성 지수가 대신에 좀 안정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약간 부담이긴 하나 근데 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미국 증시가 잘 버텨줬으니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